정말 좋아하는 형이고요. 제 스폰서는 유사모로서 한국 아메이에 정말 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업을 정말 열정적이고 재밌게 해주시는 리더님이십니다. 그 리더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하우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리더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젊은 사람들 많죠?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분도 이제 저랑 3, 4년 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부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위해서 대학 휴학하고 올 상경해서 이제는 다시는 학교에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저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 젊은 친구들,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도 주변 돌아보시면 다 20, 30대라고 이런 개그 안 먹히는 장소군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27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31살입니다. 그래서 20, 30대가 바라보는 이 아메이가 어떤 의미인지 좀 편하게 들어보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 Think Differently라고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유명한 말인데 혹시 저 말을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 답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평생 했던 말이죠. 책에도 나오고 광고를 봐도 이제 애플 로고와 함께 마지막에 항상 Think Differently라고 나온,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사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라서 오늘 넣어봤어요. 이 아메이라는 것도 뭔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 다르게 바라보는 거를 젊은 나이에 했다라는 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금 다르게 한번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이제 그 연령대를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영상들을 몇 개 준비해봤는데 한번 반응 보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시면, 아이고. 여성분들 눈호강 하시라고 이거 가져왔는데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쟤네 누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저도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 이렇게 유명한 애들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이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아이돌 그냥 나오는구나, 군대에서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 아이돌 최초로 그 유엔에 기조연설을 하러 갔다는 이런 뉴스도 작년에 접하면서 스피치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100% 다 독학했대요. 그래서 야, 저 친구들이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류라고 하는 것들, 한국에서 시작한 것들이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면서, 왜 한국의 아이돌이 유엔에서 스피치를 하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류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 접해보신 단어일 텐데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옛날에 그 초창기 때 90년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 배용준 나오는 이 드라마, 그걸로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강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쌓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영화며 드라마며 예능이며 음악이며 다 이제 한류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2018년도에 한류 컨텐츠로 글로벌한 매출이 110조 원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저희가 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think differently라는 단어를 오늘 썼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한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4년, 5년 이쯤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신각에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그 해 유명한 가수를 초청을 해서 콘서트를 해요. 그 타임스퀘어에서.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맥주를 마시러 그냥 학교 앞에 있는 바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남스타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왜 미국에서 강남스타일이 나오지 하면서 TV를 보니까 그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싸이가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약간 그 외국 가면 다 애국자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막 그랬던. 그래서 미국 애들이 다 말춤추고 막 한국말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요즘 그 한류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한류라는 걸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정상일까요? 한류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한류라는 컨텐츠로 돈을 버는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류를 다 가져가서 자기 거 컨텐츠를 만들고 엔터테인먼트사에 다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게 현실이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송중기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뭐 이런 말이 태양의 후예 드라마 아시죠? 그런 것들이 쫙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실상이래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업 선호도는 100명의 청년들 중에 6명 정도, 6%만 창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40%가 넘는 이제 청년들이 창업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한류가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걸로 내가 뭔가 한번 기회를 잡아볼까? 이 한류라는 어마어마한 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볼까라는 엄두도 못 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 뭐 김연아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분들을 닮으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치만 그 아이들이 정말로 창의적인 걸 해보고 싶어하고 정말 도전적인 거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닮으라면서 월급쟁이를 권하는 한국 부모.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저는 뭔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는 뒤에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 덕분에 이제 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미국 사회의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직장 생활은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한국이 엄청나게 좁은 그 우물한 제가 개구리였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걸 못 보고 있었구나. 정말 좁은 곳에 갇혀 살았구나. 이런 걸 참 많이 제가 느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1등부터 30등까지의 부자 명단이고요. 오른쪽은 중국 사람들의 1등부터 30등까지의 부자 명단이에요. 보면은 대한민국은 30명 중에 7명만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머지는 다 상속자라고 적혀 있죠. 중국은 거의 29명이 다 창업을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로 뭔가 젊은 나이에 도전하고 시도해 본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보는 게 있죠.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자주 쓰는 자료긴 한데 저한테는 이게 20대
20대 젊은 나이에 저한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있고요. 미국에서의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같이 유학 생활했던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알던 친구들, 한국에서 원래 알던 친구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알던 친구들도 그렇고 한국 돌아오면은 다 고민하는 거는 대기업 갈까 공무원 될까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되게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30대가 됐는데도 지금도 고시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맨날 추리링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쓸모없는 아이들이냐, 정말 바보들이냐라고 질문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 괜찮은 스펙에 능력 있고 잠재력이 충분히 보이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처음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사립학교밖에 못 갑니다. 유학생들은. 그래서 사립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이제 1, 2, 3,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고등학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학 진학하는 거라고 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이들 고등학생들 100명 앉혀놓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중 8구는 다 대학 생활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중에 좋은 데를 가고 싶다. 뭐 스카이나 뭐 아이비리그나 가고 싶다 하겠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거는 사립학교에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학비를 내고 다니는 그런 나름 엘리트 교육을 받는 애들이 50% 이상이 다 대학교 진학을 안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일럿이 되고 싶다.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다.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다. 또 뭐 있었죠? 뭐 우주에 가고 싶다. 뭐 어떤 애는 기억 남는 애는 맥도날드 점장이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속으로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애들 바본가? 왜 대학 진학을 아무도 안 쓰지? 왜 50% 정도밖에 안 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그게 선진국의 올바른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다 대학을 가서 다 좋은 직장을 가고 그 뒤에 행복할 거라고만 느껴졌던 그 현실이 막상 그 스텝을 밟아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많은 다양한 기회들과 다른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 게 진짜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기업도 1000명 중에 20명만 합격하는 공무원도 비슷하고 이런 너무너무 치열한 그 환경 속에 이 청년들이 놓여져 있다는 걸 제가 20대 나이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제 옛날 사진이에요.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원래는 1년만 교환학생으로 갔어야 했었던 그 교환학생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이 너무너무 다른 그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인 차이와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제가 미국에 계속 남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아마 제일 와닿았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국제전화 이런 것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메일로 막 싸이월드 이런 걸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중3 때 갔으니까 넌 요즘 뭐하니? 넌 요즘 뭐하니? 방학 때 뭐하니? 이러면은 걔네들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친구대라고 붙여줬던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는 민사고 갈라 그런다, 누구는 과학고 갈라 그런다, 외고 간다.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악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갖춰야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유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운동을 안 했었는데 여기 있는 제 친구도 중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제가 엄청 슈퍼 뚱땡이였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정말 그랬었는데 미국 가서 이제 농구부에 들어가서 막 할려서 막 1년에 15kg씩 살이 빠지더라고요. 밥도 잘 안 주긴 했지만. 그리고
이 악기,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시켜가지고 제가 막 했던 바이올린, 그걸 살려가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졸업식이나 연설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저의 딱 전형적인 한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여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그 경제 경영학으로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UC 샌디에고라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저는 진짜 공부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님이 저 유학비에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A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이제 빠꾸시킬 수 있다라는 그 너무 무서운 말에 저는 성적을 잘 받았어야 했고 필사적으로 A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 Thermo Fisher Scientific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큰 그 생명공학 대기업에 제가 그 금융 파이낸스 그쪽으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솔직히 유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부러움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졸업하고 나서 정직원으로 이제 채용되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정말 운 좋게 채용도 됐었고, 그때 받았던 연봉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근무 조건도 좋았었고, 이래서 친구들이 다 저를 막 축하한다,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막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월급 들어오면 후배들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직장 생활 한 1년 정도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제가 굉장히 무기력함을 좀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하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자리가 있고 제 사무실이 있고 제가 월급도 나름대로 괜찮게 받는다는 생각에 막 신나게 일을 했는데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고, 월급날 들어오면 쓰고 또 남는 거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10년 동안 유학 보내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저를 유학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10년 동안 저한테 들어간 돈이 한 7, 8억 정도는 들어갔겠더라고요. 학비만 6만 불 정도 했어요. 한 6천만 원, 6,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에 비행기표에 다 하면은 약 1년에 1억 정도가 잡히는데, 그걸 저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그 크지도 않은 월급을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20대에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 잘 굴러가는 진짜 멋진 럭셔리한 자동차와도 같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한테 그리고 선배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직장 생활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한국에 오면 어떨까 이랬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얘기했었던 열이면 열 다 저한테 반대했어요. 야, 한국은 헬조선이야. 한국 오면 진짜 더 힘들고 일은 더 빡세게 해야 되고 돈은 덜 받고 너무너무 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 있지 왜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치, 너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저의 그런 고민을 듣고 동영아 한국에 와라. 동영아 한국이 답이다 막 이러면서 대기업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예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저희 엄마였어요. 제가 진짜 대기업 갔을 때도 별로 안 축하해주고 떨떠름했던 분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약간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것들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동영아 새밭을 한번 보렴, 동영아 뭐 이런 명견말리 같은 걸 보렴, 막 보라고 저한테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지 하면서 제가 그냥 봤습니다. 봤는데 보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찾아보시면 진짜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받았던 느낌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진짜 남들이 말하는 전문직만 따라가는 건 이미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고 이미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특히 비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던 건데? 내가 걱정하던 건데?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답답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메시지 끝에 그런 교양 프로그램, 많은 예능 프로그램 끝에 아무 데도 저한테 특별한 솔루션을 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막 저출산부터 막 고령화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무엇을 하십시오. 이거를 대비해서 당신은 이걸 준비하십시오라는 게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래, 맞긴 맞아. 근데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단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해볼까, 내 사업을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필요한 게 아이디어와 자본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현실 점검을 한 거죠. 또 더 이상 뭐 부모님께 돈을 빌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만큼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한국에 그냥 외국계나 취직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메이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 미팅장 한번 가보자 한 거예요. 약간 이런 비슷한 장소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엄마 따라서. 왜냐하면 오면은 용돈 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항상 와가지고 여기 제 동생도 있지만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5만 원 준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한참 졸다가 집에 가고 용돈 받아가고 이랬었는데 그냥 저는 이 자리가 싫었어요. 맨날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2030만 온다. 20대 30대만 그날 오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게 되게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게 제가 그동안 봤었던 어머니가 뭔가 아메이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20대 30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엄마가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엄마 또래 분들이 하는 일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치약 장사 그리고 약간 로션 장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정도로만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근데 어머니가 가보자 해서 갔던 그 자리에서 전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컸었는데 20대 30대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근데 저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앉아 있는 걸 좀 봤어요. 근데 눈이 막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젊은 날 또래 사람들이 저렇게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지? 되게 그 에너지가 뜨거웠어요. 되게 호기심이 생겼고 그날 무대 앞에서 강의했던 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분들이 강의했었으면 어쩌면 제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PD분이 무대에 올라와서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고 있다 그러고 정말 제가 미국에서 잘 알고 있던 그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 VR 안경을 만든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 그러고 막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전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멀리서 보면서 생각했던 아메이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메이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런 호기심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런 자리에 조금씩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부터 2005년, 6년 이때부터 아메이를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와서 정말 어머니가 하시는 아메이, 아버지가 하시는 아메이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올해 60세가 되셨고 어머니가 56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온 게 4년, 5년 전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5를 하면 되겠죠? 50대 중반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때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맥주 한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결혼 고민이 있어요. 언제 결혼해야 되지? 결혼 자금 어떻게 모으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직장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친구도 있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부모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은퇴했다. 우리 부모님이 작은 집으로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차가 2대였는데 1대로 줄인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뭔가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울리면서 여행도 1년에 막 여러 번 다니고, 그리고 하루는 저랑 제 동생이랑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동생이 굉장히 여기 앉아 있는데 굉장히 철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이제 형이 10년 동안 유학 갔다 왔으니 자기도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정말 얼마 드는지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얘가 이제 형이 왔으니까 또 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다시 자기가 학부생부터 시작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쭉 10년 동안 미국을 다시 가야 되고 자기는 뭐 나중에 뭐 문화부 장관이 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막 그런 플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쭉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성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을 하는 비전을 막 얘기했어요. 음악을 해서 너무 좋고 이건 평생 하고 싶고 막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부모님한테 돈 내놔라 이거죠. 나 유학비 서포트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언젠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엄마가 언제든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아메이 시작한 거니까 한번 해봐. 유학비 지원해줄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메이가 도대체 뭐길래 엄마가 이렇게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고 이런 여유까지 있고 뭐 기부도 하고 뭐 또 어마어마한 지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동생의 유학까지도 다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저한테 얼마나 돈이 들어간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아메이를 권유하는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아메이를 권유하지? 이게 뭐가 있나?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세제, 퐁퐁, 영양제 이런 거 파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걸 권할 리는 없을 텐데 뭐가 있지 막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일단 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얘기할게요. 부부님이 엄청 싸웠거든요 원래. 오늘 둘 다 와 계셔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발견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그게 없었어요. 네,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처음에는 아들이 오랜만에 왔다고 연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한두 달 있어 보면 알잖아요. 저게 뻥인지 진짜인지. 근데 저는 그게 아들 된 입장으로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셨을 때 거기서의 고충들을 어떻게 엄마랑 나눌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비전을 보고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도 많아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아메이를 얘기해 보기 시작했죠. 아메이 알아? 막 날라오는 화살이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이랑 내가 경험하는 아메이는 다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아메이랑 내가 사람들한테 가볍게 물어봤을 때 그 반응의 아메이는 너무 다르구나. 뭔가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있겠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메이를 굉장히 공부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젊은 20, 30대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뭐뭐 하더라 아메이가 최고야 이것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이 있어야 됐고 이 아메이가 괜찮으면 괜찮은 이유를 설명해 줬어야 됐고 한마디로 검증되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아메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책을 받았던 게 수십 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부터 본 건 뭐였냐면 이 저자가 아메이 하는 사람인가 아메이 안 하는 사람인가 전문용어로 아메이안인가 아닌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메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책이었어요. 제가 경제학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 경제학 서적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제목은 아시죠? 근데 저는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읽어서 리포트까지 써서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공부해 볼 때 처음 권하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봐라.
나 읽었는데 왜 이 책을 아메에서 얘기하지? 여기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들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과 투자가,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5% 차지하지만 이 사람들이 5%의 부를 쪼개먹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밖에 없지만 전체 부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 머물래, 오른쪽에 머물래, 뭐 이런 질문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딱 갈라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대요. 직장 다녔다 안 되면 자영업하고, 자영업하면 안 되면 직장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일한 만큼만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시간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직장생활, 자영업, 전문직 똑같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임시 수입, 참 기분 나쁘죠. 임시적으로 나오는 수입.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인세 수입, 영어로는 뭐 패시브 인컴, 로열티 인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도 알고 있는 연금, 월세 뭐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100만 원이 됐든, 월 100만 원이 됐든, 월 1000만 원이 됐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 안 들어있네요. 그 책에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편에 150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당신이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처럼 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돈을 투자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거를 사서 이미 프랜차이즈 굴러가는 거를 하면은 연금처럼 들어온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 뉴스에 그 대구의 가장 비싼 동네인 그 수성구라는 곳에 스타벅스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100억에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거 사는 사람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세 번째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대학교 때 제가 분명히 읽었던 책에서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다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책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경제학 서적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적혀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엘빈 토플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도 아시죠? 이 책에도 네트워크 마케팅과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학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다단계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깊게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이 공부한 것들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메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컨셉이 간단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에 다 이해할 만큼 간단합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지인들, 가족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물 안 마신 사람 없죠? 오늘 양치 안 하신 분도 없으실 거고, 세수, 머리 감고, 화장,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머리 만지고, 빨래하고, 설거지, 욕실 청소, 집안 청소, 과일 씻기, 음료수, 선물, 샤워, 요리, 숨쉬기. 전 오늘 아침에도 했고, 오늘 밤에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평생 반복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양치할 때 썼던 약간의 치약, 그거는 제가 돈을 내고 쓰는 거 맞나요? 그 약간도 지출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샴푸를 펌프하는 것도 다 돈 쓰는 거죠. 그 지출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는데 어디서 쓰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디서 쓰고 있느냐. 대부분은 이걸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쓰고 있대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마트에 가가지고 1+1 저렴한 거, 뭐가 더 싼가 맨날 가격만 비교하면서 싼 거 찾아 썼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비로,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국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아메이는 똑같은 컨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요즘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은 걸 반복하지만 브랜드를 바꿔서 쓰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은 월마트, 미국에서 월마트를 갔고 한국에서는 저희 집 앞에 롯데마트 있어서 저는 항상 거기 갔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모든 생필품을 저는 아메이 거를 다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 바른 제가 지금 오늘 무대에 올라온다 해서 얼굴 좀 까매가지고 하얗게 쓰려고 하는 제 CC크림 이것도 아메이 거고 머리 감는 것도 헤어 스타일링 하는 것도 왁스도 스프레이도 다 저는 아메이 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마트를 바꿨으면 아메이가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품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회원제 운영을 하는 거, 그리고 제품을 썼을 때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해준다는 거, 세 번째는 캐시백을 준다라는 거.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었는데 전 네 번째가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네가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너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준다. 어떤 비즈니스?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있었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원래 핸드폰을 쓸 때 제가 핸드폰을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과 이제 갤럭시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냥 갤럭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핸드폰 뭐 살까 하면은 제가 막 화소부터 비교해가지고 스펙을 비교해가지고 너 갤럭시 써 삼성이 짱이야 이러면서 막 노트를 제가 엄청 팔았어요. 이거 추천해주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를 통해서 많이 샀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저한테 삼성 측에서 인정해준, 네가 광고했고 알렸기 때문에 너한테 핸드폰 한 대 공짜로 줄게, 이딴 건 없더라고요. 아무 혜택도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아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네가 만약에 써보고 마음에 드는 생필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도 쓰게 한다면 그건 너한테 다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제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였어요. 나는 삼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메이도 제품이 좋아야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제품이 후지면, 제품이 별로 안 좋으면 경쟁력이 없겠다. 무조건 제품이 좋아야 되네. 이게 필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공부해보고 조사해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관점이 뭐였냐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메이 제품을 쓰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죠. 보면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지금 건강식품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 가정용 정수기, 청정기 이거를 감히 잘못된 정보로 세계 1위라고 올려놓으면 이건 타사에 엄청난 타겟이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뉴트릴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들 후원하고 있고 뭐 아티스트리는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에나파크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이 뉴트릴라이트 본사를 방문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양제 하나 정도는 안 먹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다 뭔가를 찾아서 드시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영양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내 입과 우리 가족들한테 들어오는지 아시는 분은 없었어요. 저도 물론 관심이 없었죠. 남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아메이 사업을 공부해 보면서 뉴트릴라이트의 철학이라든지 영양제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정말 씨앗부터 관리해서 농장부터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공정을 저는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또 못 믿잖아요. 의심병 환자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방문해서 제가 뉴트릴라이트 본사를 가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 유리로 이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용량 때문에 영상은 못 넣었는데 막 그 개발자들이 연구원들이 정말 밤낮 없이 개발하고 있는 그 특허를 하나 받으면 특허를 개인 소유로 다 주기 때문에 정말 연구원들이 프라이드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이 어디 사람이었더라? 말레이시아인가 필리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더블엑스를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해서 더블엑스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다가 정말 이 사람이 아메이 사장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엄청난 프라이드를 막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더블엑스라는 건강 비타민이 종합 비타민이 나라마다 다 다르게 출시되는 거. 나라마다
영양소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출시가 되고 심지어 목구멍의 크기까지 계산해가지고 미국 태블릿이 한국 태블릿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까지 다 조절해서 정말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인이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전 세계 1위가 될 만하다 생각을 했었고, 참고로 2등이 이제 센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비타민 브랜드인데 그것도 나라별로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영양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런 비타민도 저도 먹으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본사 사진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미시간주의 에이다라고 하는 곳에 아메이 본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요. 생필품들을.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장소에 와서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공장이 너무 대단하다. 왜냐하면 길이도 1.6km로 엄청 길지만 굴뚝이 없는 공장이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랐어요. 굴뚝이 있어야 좋은 건지 없어야 좋은 건지 왜 저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세제를 만드는 다른 공장 사진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와, 같은 세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화학 성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정 때문에 굴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냐면은 이 회사가 혹시 많이들 아시나요? 이 세제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차이가 나는구나 느꼈고, 여기 보면 국내 1위 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세제가 1위가 됐지? 어떻게 국내 1위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공격적 마케팅으로 1위에 올랐대요. 탑 모델 김남주 씨를 기용해서 엄청난 SNS와 TV와 뉴스와 신문에 방송 막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분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쓰더라, 연예인 누가 광고하더라,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아까도 물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내가 소비자라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이제 가장이 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확히 알고 써야겠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엄청 많은데 제가 오늘은 다 빼고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요즘 너무너무 이슈가 많죠. 아니, 며칠 전부터 이제 좀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좀 외출 좀 할까 했더니 길거리에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 요즘 많이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폐렴이 이제 발생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앰모스피어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제가 조사해보기 시작했죠. 원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왼쪽 밑에 보시면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가 나와 있어요. 0.079 마이크로미터 어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0.11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거를 걸러줄 수 있는 것만이 그걸 걸러줄 수 있고, 그것보다 큰 거를 걸러주는 청정기들은 다 통과해서 걸러주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메이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보다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이런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그 스탠포드라는 학교 아시죠?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입자부터 가장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걸 쭉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걸러줄 수 있는지 그 입자 크기를 나타낸 거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적어 놓은 건데, 공중에 있는 물질들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준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이 대부분의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걸러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들과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0.009는 구형, 신형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있었던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가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거든요. 그래서 걸러주는 거 보면은
삼성, LG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참 실명 거론 안 하고 말하기 참 힘드네요. 어쨌든 그런 공기청정기들이 걸러줄 수 있는 입자 크기, 그리고 이 제품이 걸러줄 수 있는 입자 크기,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3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스위스 제품이 걸러줄 수 있는 입자 크기 하는데, 어떤 걸 걸러줄 수 있고 못 걸러주냐면 유독가스, 매연가스,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토피가 만약에 있는 이제 아이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 진먼지, 진드기와 배설물을 걸러줄 수 있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요. 이게 아토피의 가장 큰 유발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입자는 0.1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우측에 속해 있는 청정기들은 아무것도 이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없는 정말 성능 좋은 선풍기 수준이라고 보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 소비자 집에 이렇게 청정기들이 2대가 놔져 있는데, 보면은 2대가 있는데 이 집에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애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엄청 뛰어다녀요. 엄청 뛰어다니는데 이걸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 선물 받아가지고 저희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저희 걸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애가 엄청 뛰어다니고 막 침대에서 방방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정기는 아주 평온해요.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훨씬 작은 입자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고 지나가다 방구 끼고 이러면은 막 윙윙윙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찍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고 정말 이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분들도 많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겁들이려는 건 아닌데, 한 명이 여기 분당 재생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용인에 있다고 해서, 네. 가시는 길에 이거 하나씩, 네, 품절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네. 그런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메이 측에서만 우리 제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큰 알러지 협회라고 하는 알러지 UK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을 쭉 검색을 해보면, 이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비영리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걸러줄 수 있는 박테리아, 뭐 담배 연기, 뭐 이런 포름알데히드, 이런 곰팡이 이런 거 쭉쭉쭉 다 눌러보면은 딱 하나 제품만 거기에 표시가 돼요. 그게 여기 앞에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로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우리 집에 사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된다면 나는 이걸 써야 될까 아니면은 딴 걸 써야 될까? 저는 딱 머릿속에 이거 써야겠다. 이거 봐,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안심하고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하시다 보면은 제품이 너무너무 정말 괜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써보면 마음에 안 들면 다 환불까지 된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 제품을 알리는 걸 통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수입을 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거 뭐 피라미드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깨져야 되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니네 돈 어디서 나와? 이게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네 막 1,000원짜리를 막 뻥튀기 시켜서 막 결국에는 누군가 피해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걸 제가 알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 저희 또래들은 가장 많은 쇼핑을 하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에요. 쿠팡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서 음식 같은 식재료 같은 것도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만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프레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랑 제 와이프는 우유를 시킬 때도 편의점을 안 가요. 집에서 우유를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어. 대박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월 몇천 원 내면은 그걸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쿠팡이라는 게 발달되기 전에는 저희 가족은 항상 롯데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 가서 다 가족끼리 나름대로 장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옛날에 돌이켜보면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던 슈퍼마켓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 다 거기 이용했어요. 저는 그 앞에 오락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슈퍼가 망했어요. 그리고 롯데마트로 가족
가족들이 이마트로 다 이동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도 생겼죠. 그때는 어려서 제가 몰랐지만 알고 보니 이 유통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같은 물건을 구멍가게 옛날에 그 아파트에 있었던 슈퍼마켓에서는 1,000원에 샀었어야 됐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중간에 그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채널이 복잡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물건은 더 신선하죠? 물건은 더 많아졌죠, 종류가? 근데 물건은 더 싸졌어요. 그만큼 여기서 대기업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광고하고 파는데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쓸 수 있으니까 다 이동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은 사람들이 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쿠팡을 쓰는 이유가 편하고 좋아서 쓰는데, 아기를 두신 엄마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가끔 그거 하는데, 겨울철에 싱싱한 귤을 사 먹고 싶을 때는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농장에서 따서 신선한 귤을 보내줘요. 그럼 가격도 더 싸고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거, 또 겨울에 굴, 뭐 요즘 과메기 이런 것들 아는 분들 있으면은 막 직거래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똑똑해서 사람들이 직거래를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1959년도, 지금부터 60년 전부터 직거래를 해왔던 회사예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데까지 우리는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않아, 면세점 뭐 이런 데 아무 데도 넣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회사가 물건을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연예인 광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다 대기업이나 이제 광고로 써야 되는 돈을 모아서 이거를 다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정 광고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를 저는 59년도에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 내용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4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700원의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남는 300원을 모아서 나눠주겠다. 어떻게? 알린 만큼, 기여한 만큼.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라는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이 재무제표 네이버에 바로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재무제표인데 이게 2018년, 2017년 건데 실제 발생한 1년 아메이 매출액이 1조 한 1천억이 넘습니다. 이 중에 밑에 보면 매출 애눌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지출로 빠지죠. 가로가 열려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매출의 34, 35% 정도를 아메이는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 찾아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35% 이상을 돌려준다.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막 우리 40%, 50% 준다. 그럼 그냥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가끔 뉴트리라이트 광고하고 라디오에서 아메이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체 그 매출의 0.4% 정도는 아메이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떨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모레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전체 매출의 8% 정도를 광고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캐시백은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20배 넘게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다. 그 광고비를 모아서 소비자들한테 돌려준다면 그거는 아메이 거 안 쓰면 바보 아니야?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느냐, 전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정말 아메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인 한두 명한테 이제 아메이를 설명해서 우리가 똑같이 매일매일 생필품을 써야 되는데 아메이 걸로 한번 바꿔 써보자,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해준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서 다 마트를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있었을 때 저는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을까라는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 위에 사람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4명이 있고 매출도 이 사람도 썼다고 가정하면 20, 20, 20, 20이니까 80만. 가장 많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매출도 많고 사람도 많은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메이를 캐시백을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부터 돈을 받아간다고 오해를 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지금 시작한 사람은 결국에는 뭐 돈만 날리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산해 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부터 캐시백을 돌려주고 남는 걸 위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받는 캐시백이 이 표에 의하면 48,000원이고 이 전체 4명이 받는 거에서 3명이 받는 걸 먼저 빼주면 남는 게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받는 거는 36,000원이라서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12,000원이 남습니다. 제가 받는 건 12,000원. 그래서 이 사람도 혼자 36,000원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사람을 먼저 피해보지 않게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빼주고 나면은 6,000원씩 빼주면은 이 사람은 24,000원을 받아요. 결국에는 자세한 설명은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여쭤보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메이는 수입의 역전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더 수입이 많아질 수 있다. 언제든.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메이는 선착순, 먼저 시작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버냐? 이 사람은 한 명한테 연예인 대신에 구전 광고를 했고 이 사람은 2명한테 구전 광고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크다.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기여도가 크다. 저 너무 합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이 정확히 이 컨셉을 이해한다면 나처럼 마트를 바꿔 써볼 사람들이 있겠네. 뭐하러 우리가 평생 대기업에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야 되지? 이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면 아메이마트 써봐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마트를 쓸 사람, 마트 바꿔 쓸 사람 그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빵 하고 모아지진 않지만 한 달, 2달, 석 달 모으다 보니 저는 한 10개월 정도 모으다 보니 저를 통해서 한 1,000만 포인트 정도가 발생되는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핑몰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고객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불만족했었으면은 다 떠나고 없었겠지만 써보고 나니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000만 포인트를 모으는 거를 이제 한 번 모으면 SP라 그러고 이거를 1년 12달 중에 6달 모으면은 이거를 이제 PT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달성했을 때는 플래티넘 백금이라 그러죠. 플래티넘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본사의 정식 사업자로 인정이 되고 연소득이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이게 전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3, 4천만 원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 아메이 평균 데이터로 보면은 70%가 다 부업으로 합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고 사이드 잡으로 남는 시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3년 정도 지나서 내가 추가로 받는 수입이 연 3, 4천만 원이 되면 이거는 회사의 진급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수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메이에서 저는 1년 반 만에 플래티넘이 됐는데 플래티넘이 되고 났을 때 저는 수입은 미국에서 받았던 게 훨씬 컸지만 PT가 되고 훨씬 더 행복했어요. 왜냐? 아까 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왔던 이 수입은 내가 일을 안 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안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둬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 만들어 놓은 게 자녀들한테 상속까지 돼요. 상속이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속까지 된다는 게 너무너무 믿기지 않았고 신기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언제 확인했었냐면은 작년 5월 달에 이제 아메이가 60주년이 됐어요. 글로벌 아메이가 60주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일정을 이제 파티를 하면 놀았는데 그 날에 저는 이제 부모님의 자격으로 자녀들도 데려갈 수 있어서 저는 자녀 입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리더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서 정말 궁금한 걸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크루즈에 가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Republic, very proud of you guys from Korea. You're growing. Everything that you're doing is, it's a story. It's going to be a story in the whole world. So we're very proud of you. Congratulations. So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of yourself? Okay, we are from the Dominican Republic, Double Diamonds. Double Diamonds. We're going to be 26 years in the business, 24 doing only the business, very happy. This is the best opportunity in the planet, so we're very, very happy for that.
We do the business in Dominican Republic. It's an island in the Caribbean and also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st Coast. Love you. Bye. Go ahead. Hello, I'm Pablo Chalacani. I'm Crown. 멕시코는 엄마 아빠가 부부가 사업을 안 하면 자식하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20살인데 벌써 크라운이에요. 여자친구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친구.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다이아몬드여가지고 16살이 법정 나이가 되자마자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But since I was born, I do it with my mom. I came to all the events with all the information. When I turned 16, I just began and ran. But it was a lot of information first. Wow. My mom's been at Diamond for 27 years. 27 years. Yeah, I had a full-time mom. 상속도 받고 자기가 사업도 하고. All right, thank you. Awesome. Thank you. Have a good one. Hello, Korea friends. We are Jenny and Andrea Lopez from Miami, Florida. We are Executive Diamond. We have 3 years and a half in the Amway business, and this is an incredible life. You have to be here. Así que go Diamond. We are Kike Garcia and Angela from Spain. 이분들이 대박이에요. We are 스페인 사람인데 30 years. 유일하게 싸우는 게 뭐냐면 왼쪽은 레알 마드리드 팬이고 오른쪽은 바르셀로나 팬이라서 그걸로 싸우지 부부싸움 안 한다고 We are 하더라고요. 27, more or less. I don't remember. Yeah. A lot of time. Okay, but really, if you work, if you dream, this is your business. Really, if you can change your lifestyle. So, you are Executive Diamonds from Spain, right? Founders Executive We have, Diamond. 2 business in Argentina, in Italy, Portugal, Mexico, some and in United Mexico States. and United States. A little, how many Founders countries? Executive Diamond in Spain, Emerald in Founders Emerald in Portugal, Founders Emerald in Portugal. Sapphire in Italy, and, Sapphire in Italy. and also very close to Emerald in Latin America. Almost Emerald in Latin America. We work for more than 25 years in Latin America. The first time that we 제 이분들 worked 만나면서 there, 글로벌 we are 비즈니스에 start 꿈이 생겼어요. business in Argentina. 너무 멋있겠다. 전 세계 That's 다니면서. very impressive. You're like all around the world. A little bit. The And- good thing is always you can go up in the Wow. business where you dream. 이 부부는 뮤지컬 배우 출신. 영국 배우 하다가 느낌부터 장난 아니죠. 조시던 남성분들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멋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보면서 정말 상속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 9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내년이 되면 30년이 되지만 저 글로벌하게는 50년, 60년 이상 되면서 정말 오랫동안 뿌리 깊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아메이를 제가 되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이템이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치약, 세제 쉽지 않다. 이 남자가 하기에 좀 너무 낯설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쓰는 이제 이런 구강 청결제 막 뿌리고 영양제 먹고 이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너무 놀란 게 흑인, 백인, 뭐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 유럽인들 다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데 밥 먹고 나자마자 전부 다 영양제를 뜯어가지고 똑같은 영양제를 먹고 다 말하다가 꺼내가지고 입에 뿌리고 있고 오늘 밤에 다 똑같은 글리스터로 양치를 할 거란 얘기를 듣고 야 생필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걸 느꼈고요. 이게 지금 아메이의 그 수익 구조 마지막 편인데 아메이에 오늘 이런 미팅 장소에 데리고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장소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그 낯선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짓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하지만 이런 걸 몰랐어요. 아메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비즈니스가 윈윈 비즈니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플래티넘이라는 PT가 되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사이드로 한 월 200, 300 정도가 나오는 추가 수입을 갖게 되는데
그 PT가 그런 보상을 받는 플래티넘을 몇 명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아메이의 성공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PT가 되고 그 다음에 2명을 내가 도와서 소중한 지인들을 도와서 이 2사람이 PT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면 저는 사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받게 되고 똑같이 늦게 시작했더라도 이 사람이 3명을 도와서 플래티넘을 만들어주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됩니다. 그리고 아메에서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6명의 사람들을 도와서 PT를 만들어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받는 보상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월 1,000만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메이에서 중간도 안 되더라고요. 엄청 뒤에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성공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줬는가. 저는 이 철학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도 공부해 보다 보니 처음에 미팅장에 왔을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저는 진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수익 구조의 숫자를 막 별의별 걸 다 써봤어요. 5만 원을 쓰면 어떻게 되고, 10,000원을 쓰면 어떻게 되고, 안 쓰면 어떻게 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써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딱 든 생각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60년 동안 검증했겠지. 저는 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너무너무 영향력이, 파급력이 커서 이걸 에디슨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디슨 상을 받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고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구글에 찾아보시면 에디슨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뭐 포드 창업자나 디스커버리, 뭐 코카콜라, GM 이런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메이 창업자 2분이 1993년도에 수익 구조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 에디슨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고, 야, 수익 구조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다 게임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으면서 굉장히 제가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을 가고,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는 30년을 가고, 정말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00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정말 처음에 고민하면서 20대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27살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노력한 거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 연금처럼 나온다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상속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정말 100년, 200년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실제로 100년 이상 간 기업들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년, 200년 간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회사가 하나 있어서 찾아봤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 아시죠? 부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지속적인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나누고 베푸는 선한 부자를 얘기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그 링코핑이라는 도시에 어떤 한 기업이 있는데 14개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금융, 건설, 항공, 가전, 통신, 제약 등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고 국내 총 생산의 30%를 GDP 3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기업이 가족 기업이에요. 이거를 발렌베리 패밀리라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 패밀리를 찾아보니까 이미 150년 넘는 기간 동안 5대에 걸쳐서 경영권을 세습해서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회사 1위가 지금 이 발렌베리 패밀리라는 이 가문과 그 기업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는가 찾아보니 이 회사는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사업에 엄청나게 환원하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에세 넌 피델이라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 멋있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결국에는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150년, 200년이 넘어가더라도 그 철학이 세습되면서 올바른 정신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구나. 약간 검증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회사를 찾았죠. 미국의 미시간주의 에이다라는 그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에서 어떤 한 회사가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작년으로 이제 60년이 됐고 부모가 아니고 부모님 두 아빠가 두 친구가 창업을 해서 지금은 2세 경영을 하고 있고 이 2세가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이 경영 세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 1위고요. 그리고 114개국에 진출해 있는 굉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똑같이 그 부를 자기만 가지면서 정말 다 쓸어 담는 느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매년 나오는 포브스에서 나오는 America Star 50 Givers라는 그 기부왕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1위가 워렌 버핏 아시죠? 2위가 빌 게이츠, 6등이 월튼, 샘 월튼이라 해서 그 월마트, 그리고 이 골든 무어 이건 인텔 컴퓨터, 그리고 이 베런 힐튼 호텔, 그리고 델 컴퓨터 이런 사람들이 1위부터 27위, 30위 하는데 아메이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 패밀리가 26위를 할 정도로 굉장한 기부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EBS에서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EBS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일부로 소개가 됐어요. 원래 이게 10부작 예정이었는데 3부작에서 끝나버려요. 그 이상 그 롤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 방영된 게 아메이 창업자입니다. 한번 EBS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소아병원, 그리고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농구 NBA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랜도 매직이 아메이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 올랜도 매직, 그리고 이건 하키, 페난더 에리나라고 하는 하키 에리나, 이곳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다 거의 다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없는 부자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해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이런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게 이 회사에 만들어진 창업 이념이에요. 저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고 300년을 갈 수 있겠다. 내가 열심히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번 해볼 만한 회사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의 경영진, 이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상공회의소 의장에 제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다른 회장님도 이번에 두바이 가서 만난 거고요. 그리고 베시 디보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교육부 장관, Secretary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국방부는 현재를 책임지고 교육부는 미래를 책임지고 해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이 베시 디보스라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의 그 daughter-in-law, 그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진짜인가 뻥인가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구글 쳐보면 다 나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이 아메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구나. 정말 탄탄할 수밖에 없겠다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요. 사진 찍었다니까요, 제가. 미국 10년 살면서 교육부 장관 누군지 관심 한 번도 안 가졌는데 미국 가서 제가 교육부 장관, 이 사람이 식사하러 온 거예요. 우리 같은 장소에. 그래서 가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으면서 이랬습니다. 사진에서 볼 때보다 실물이 더 예쁘시군요. 그러니까 I know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안다고. 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2018년도에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보스가 돌아가셨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되고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딱 봤는데 리치 디보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난 이 사람을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 할아버지의 죽음이 왜 내가 눈물이 나지? 막 울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창업자가 정말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겠다는 그 이념으로 만든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지는
정말 노후까지 준비해 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되었고,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으며 나는 어떤 20대를 보내고 있었을까? 나는 과연 꿈을 꿀 수 있는 20대를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은 막막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했고, 진짜 저희 가족들이 다 무슨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눈물바다가 약간 조금 과장 못해서 눈물바다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저는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 Giving away his millions was a full-time job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의 본업은, 메인 잡은 기부하는 것이었다라고 막 뉴스 기사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인스타그램, 그날 밤에 전 세계로 막 뉴스가 막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 막 수만 건씩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언어가 다 달라요.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의 그 뜻으로 만든 회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솔직히 입장 바꿔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알고 있는 그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회사의 회장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나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회사가 나와 가지고 있는 유대 관계는 단순히 소비자에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가 가장 지금은 약간 너무 감사하고 이 회사를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그 소비자와 회사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와,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해시태그 러브야 리치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책을 읽어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나 오늘 아메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 비즈니스가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창업자의 책이 한 4-5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를 했고 젊은 나이에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 같이 그 기회를 나눌 수 있어야만 진짜 성공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끝에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 회사가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몇 명 일부의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한 과거의 사람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이 창업자가 만든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시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아메이는 단순히 생필품을 팔아서 물건을 세일즈하는 그런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진짜 꿈꾸는 사람들과 그 기회를 주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제가 플랫폼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배울 거 다 배웠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 아메이가 좀 시시해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겉모습만 보고 이 제품들만 보고 제가 약간 시시하게 판단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절대 단순한 그런 1차원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시면 너무너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평생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가 되기 위해서 2년에서 5년 플랜이냐? 집중해서 내가 일을 하듯이 이 사업에 내가 남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아메이는 2년에서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일단 아메이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자녀들한테 상속까지 될 수 있는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은행에 투자했을 때 한 5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수입이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사실이라면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자본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자본금 들지 않으면 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네. 짜투리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면.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해봤고, 대한민국에 지금 다이아몬드 이상이신 분들이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0명 가까이가 된다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그만큼 많은 임원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수입이면 거의 임원급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번 관심 가지고 책을 읽어보시고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그 잡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만 다이아몬드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뭔가 다른 선택을 해서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기회를 찾고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업한 지 4년이 됐는데 저도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집중을 엄청나게 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제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네,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듯이 다니면 5년 안에 다이아몬드 누구나 된다.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메이로 성취했다 그래야 될까요? 얻었다 그래야 될까요? 이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가족이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제 동생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던 그 생활에 익숙했다가 한국에 와서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했으면 과연 부모님을 지금처럼 많이 봤을 것인가? 저희 엄마도 알고 저도 알지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정말 자주 봐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니까 정말 거의 매일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 사업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바라보고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제 동생이었어요. 아,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같이 평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내 동생이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3년 동안 못 알아듣고 저보고 아메이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형, 이러면서 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나 혼자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사업하면서 그 당시에 형은 나를 때려서라도 미팅장에 데려왔었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같이 여행 다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도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살다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경험과 그 문화적인 그 배움과 이런 노하우들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아무리 유학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 한국에 지금 금융권, 직장인, 대기업 다니고 있는 선후배들 보면 다 영어 까먹고 오히려 그냥 한국 사회에 다시 적응돼서 똑같이 아무 그걸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메리트를. 제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이래서 내가 유학 갔다 왔나? 완전 큰 그림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글로벌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업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도 미국에서 우리 사업도 해야 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재밌게 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철학 수업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필로소피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지? 그 목적은 뭐지? 그런 얘기를 주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TV에 나오는 부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절대로 아니지만 결코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알게 된 것은 다이아몬드가 정말 중간 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위에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있구나. 막 수십억씩 받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동기부여가 되고 집이 동기부여가 되고 차가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매일 차를 살 수도 없는 건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약간 반신반의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운 좋게도 한국의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오신
김일두 리더님이라는 분과 몇 분과 함께 제가 비전 트립, 그런 이제 해외 봉사활동도 가고 이제 컴패션의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갔다 오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정말 멋지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그 이후에 정말 사회에 많이 나눔을 하고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셔가지고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죽어서 나올 수입까지 다 사회에 환원한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끝내주게 멋있는 할아버지다. 올해 나이가 70대가 75세인가 이러신데 야, 저런 롤모델이 있을 수가 있나? 저런 멋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도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성취하시고 연말마다 1,000만 원씩 기부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저한테 너무너무 놀라웠었고 정말 이 속에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가 분명히 달라지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놀랍게도 교회 오빠 이미지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클럽, 나이트 막 다녔을 때는 진짜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 변화할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 예. 그래서 저도 함께 그 마음 맞춰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분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뜻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고 저한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한국에서 나와서 인맥이 없다. 그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건 그냥 깡따구 하나밖에 없는데 인맥이 없어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 되시는데 처음에 제가 알던 분은 2명밖에 없어요. 인맥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인맥 없고 평범하신 분들도 정말 누구나 이 60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저는 100%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요. 제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이미 육아법을 다 알아요. 애 들고 화장실 가는 법도 알고 정말 와이프는 기저귀 가는 법도 알고 저는 우는 애들 달래는 법도 막 여기서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를 불쌍하게 봐요. 야, 너는 진짜 어떻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유학도 갔다 온 놈이 애를 보고 저렇게 있냐 이러면서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불쌍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3년, 4년, 5년 동안 잘 지켜내고 만들어냈을 때 내 인생에 달라지는 변화가 어떤 게 올 수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5년 했을 때 내 인생이 멋지게 달라질 수 있으면 저는 애를 50명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월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으면 저는 애를 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사업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 하는 게 괜찮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재는 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로 이제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같은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전업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어떤 외국계 대기업이든 뭐 한국 직장이든 뭐 마음먹으면 뭐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괜찮은 연봉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회사를 내가 꾸준히 다녔을 때 5년 뒤와 10년 뒤가 내가 아메이를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랑 비교했을 때 같은 노력을 한다고 치면 절대로 아메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직장에서 5년을 잘 보낸다고 해도 내가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개떡같이 하면은 여기서도 망하고 여기서도 망하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전 젊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아메이 같은 보상을 주는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애를 보는 것도 즐거웠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저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겪는 과정보다 나한테 주어질 보상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나의 결과물이 더 멋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여러 가지 보상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드레스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 와이프인데 예,
이렇게 드레스를 입는 정말 20대, 30대가 됐고, 정말 이번에 그 두바이 가서 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리더들과 막 얘기하면서 뭐 패셔니스타라는 그러니까 화장품, 아메이 화장품 홍보대사로 뽑혀가지고 이번에 막 활동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에메랄드가 돼서 정말 이런저런 보상도 받고 정말 여행을 1년에 2-3번씩 다니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다이아몬드도 안 됐어요. 다이아몬드 밑에 에메랄드지만 제가 선택했던 3년 전, 4년 전에 그 생각했던 저의 미래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와이프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그 똥차가 맨날 그 눈만 오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서 돌고 막 정말 위험한 일이 많이 연출돼가지고 우리 삶 열심히 해서 보상받는 삶을 살자 이래서 이번에 에메랄드 연말 보너스로 제가 제 꿈 목록 1등이었던 자동차 바꾸기를 와이프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후진차 타고 있는데 저도 내년 후년에 꼭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보상을 받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랑 두바이 가서 이 지폐에 찍힌 그 PGA 투어하는 골프장에서도 이제 필드에서 골프도 치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물론 이런 보상만이 다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저의 불안함을 3년,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다 받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창기 분들이나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내가 3년 뒤, 4년 뒤, 5년 뒤 과연 이게 될까? 내 것이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분명히 온다. 이미 검증돼 있고 이미 수많은 성공자들이 있고 이미 보여주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 글로벌 아메이에서 젊은 리더들 전 세계의 under 35 U35라 그래서 만 35세 미만의 젊은 리더들을 글로벌하게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운 좋게도 한국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거 아까 스티브 베넨델 그 미국 상공에서 의장 하셨던 회장님이 이제 베트남 그룹의 테이블에 있고 이런 건데 이 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이번에 그 두바이 갔을 때 미국의 가장 핫한 여자 가수 2명, 3명 꼽으라면 거기에 이제 그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가 있고 또 누구죠? 그때 베가스에 왔던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몸값이 가장 비싼 이제 여가수로 꼽히는데 제가 진짜 코앞에서 진짜 손 닿을 만한 거리에서 케이티 페리 콘서트를 봤어요. 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냐면 다이아몬드 이상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다 주무시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맨 앞에서 봤어요. 아 진짜 열광하고 있는 사람 다 20, 30대들. 네. 저 앞에 다이아몬드도 다 주무시고 계세요. 네. 언제 끝나냐 이러면서. 네. 너무 말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끝에 포토타임을 가져서 이 케이티 페리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여기서 케이티 페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이래서 아 그래 잡아 이랬는데 앞에 머리가 가려가지고 그게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케이티 페리의 맨 앞에서 보는 VIP 티켓 스탠딩 좌석에 끝나고 사진까지 같이 찍는 그 티켓이 있어요. 그게 한 10,000불 정도 합니다. 1,000,000원. 그래서 제가 나 1,000,000원 벌고 왔다 막 이 생각하면서 이번에 두바이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과정도 있고 스토리들이 생기겠지만 그 받는 보상이 저는 끝내줄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이상으로 끝내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31살이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다이아몬드의 맛도 못 본 이제 초창기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저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15년 전에 2005년도에 어떻게 이거를 알아들으셔가지고 그것도 오늘 얘기 안 하려지만 아빠가 반대를 하는데도 알아들으셔가지고 정말 이걸 하셨을까? 그래서 10년 뒤에 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정말 30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현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부모가 자녀한테 권해줄 수 있었을까?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만약에
15년 전에 아메이를 안 하셨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살까? 저희 대답은 뻔합니다. 형은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왔겠지. 왜냐면 아버지가 제 유학생활 도중에 회사에서 그만두시게 됐거든요. 당연히 지출이 그거 되고 하니까 우리는 유학생활 못 했겠지. 동생은 성악을 하고 싶은 걸 다 못 했겠지. 언젠가 인생의 변수가 온다 그러는데 그 변수에 대비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언젠가 다가올 그 무서운 변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저희는 그 말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치킨 튀기고 있었겠지. 뭐 이런 얘기 진짜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럴 정도로 부모님이 해놓으신 이 비즈니스와 노후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귀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저희 둘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늘 하셨던 것 같아요. 너네는 너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 동생하고 저는 저희 그냥 하고 싶은 꿈, 그냥 하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약간 든든한 백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부모상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나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나도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이런 50대를 맞이하고 싶고 이런 60대를 맞이하고 싶다.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부모가 자녀의 멘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멘토가 되신 부모님을 보고 나도 그런 멘토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비즈니스 진짜 가볍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한 달, 두 달이라도 시간을 꼭 투자하셔서 인생의 한두 달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볼 만한지 안 한지 정말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멋진 삶을 꿈꿀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각박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정말 이런 기회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